262강 드리울 수입니다. 한자 시험에서 이 책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다던데 한마디로 이 책은 역시 쓰레기입니다. 이들은 제대로 된 한자 교육이 절실하다고 말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는 앞장서서 한자 교육을 망치고 있는 자들입니다. 교재 제35장 얼음빙자 마지막입니다. 자, 전 시간에 얼음빙자 설명을 했는데 이게 어째서 이거를 큰대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냐, 그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헉, 독자 치풍당당 형님께서 야, 물이 얼면은 부피가 커지잖아, 그래서 이걸 큰대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하셨다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제가 이 말을 좀 빡 하고 쳤는데, 그렇죠, 물이 얼면은 부피가 커지니까 이렇게 큰대 형태로 글자를 둔 거고, 들립자를 띄워가지고 층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유리 잔에 층지어 따로 들어있는 얼음이라는 거죠. 10년 넘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왜 안 떠올랐을까요? 아무튼 그래서 교재에 이 말을 그대로 옮겨놨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데, 한자는 이렇게 설명이 딱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상식이니까. 야, 간만에 몸에 전일이 왔는데 몰랐던 거를 좀 알게 해줘갖고 감사 말씀 드리고, 자, 오늘 볼 드리울 수라는 글자입니다. 기울다, 쏟다, 가, 옆, 변방, 드리우다, 늘어뜨리다, 베풀다, 전하다, 물려주다,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자, 이 글자는 흑토자고 윗부분은 드리울 수라는 글자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언덕 한자고 이건데, 이거는 뭐냐, 얼음빙자 복수입니다. 자, 언덕한이라는 거는 이게 언덕인데 솟았는데 위가 평평한 곳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위로 솟았는데 가로등 하나일자 위를 막고 있으니까 이렇게 소뚜껑처럼 들썩들썩 하는 모양이 된다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 얼음빙이라는 글자는 물이 딱딱하게 굳은 거죠. 그래서 뭐 굳다, 딱딱하다, 고체, 그런 뜻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딱딱한 것들이 되는 거죠. 또 고체라는 거는 이렇게 한 덩어리로 굳은 거니까 하나만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복수니까 여러 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데 굳은 것이 이렇게 부서진, 그러니까 쪼개진 그런 모양이 되는 거고, 또 글자 그대로 얼음이 이렇게 깨진 거니까 뭐 부서진 뭐 얼음 조각,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글자를 보면요, 이 얼음 빅자 복수를 이 사선으로 이렇게 쪼개놨죠. 그리고 이 언덕은 어쨌든 이렇게 비탈입니다. 그래서 이 부서진 조각들이 이 비탈을 타고 내려오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게 뭐냐, 바로 이거죠. 비탈을 타고 딱딱한 돌덩이가 부서져 갖고 내려옵니다. 산사태죠. 또 눈이 햇살을 받으면 녹았다가 다시 얼면서 얼음이 됩니다. 그게 바람을 맞는다든지 또는 이렇게 미끄러져 가지고 비탈을 타고 내려오는 모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비탈인데 어째서 이거를 매산자가 아닌 이 언덕한자를 쓴 거냐? 왜냐면은 언덕한은 들썩들썩 하는 모양이니까 제가 이거는 불룩불룩, 시끌시끌, 반짝반짝, 뭐라고 하든 그런 모양이라고 했죠. 보세요. 돌이 이렇게 비탈을 타고 내려올 때는 돌끼리 서로 부딪혀가지고 반짝반짝 불꽃이 튑니다. 또 이 얼음 사태 역시 이 사진처럼 햇빛을 받으면 반짝반짝 빛이 나죠. 그래서 이 언덕한자를 쓴 거죠. 글자에도 사선이 있으니까. 자, 이 글자 좀 선뜻 이해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보세요. 잘렸죠. 그러니까 일부가 이렇게 비탈을 타고 내려오고 있다, 그 모양이 되는 거죠. 자, 이 사진을 보면은 눈의 일부가 이렇게 비탈을 타고 내려오고 있죠. 자, 아무튼 자, 그러면 이 돌이 내려오면은 바닥에 이렇게 쌓이겠죠. 그래서 쌓인다는 뜻인 언덕부자를 넣은 게 돌쌓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드리울수는 뭡니까? 자, 흑토자니까 뭡니까? 흙이 내려와서 쌓였다, 그 말인 거죠. 왜? 기울어 가지고 쏟아져서. 됐죠? 자, 그러면 이게 어째서 가, 옆, 변방,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보세요. 이 돌이 지금 어디에 쌓였냐면은 산 꼭대기는 중심이고 내려와 가지고 이 산 주위에, 그러니까 가의 옆에 쌓였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주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여기에 언덕벌을 붙인 게 변방수라는 글자입니다. 자, 이거는 별표 3개 하시는데, 자, 이건 한자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이 주변은 중심이 아니니까 가, 옆, 뭐 또는 변방, 국경, 그런 게 되는 거고, 또 측근, 돕다, 하인, 뭐 시중들다, 그런 말로 이어지는 거고, 거기에 이렇게 비탈이 있다 그러면 기울다, 무너지다, 뭐 주위에 쌓이다 등등등.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늘 같이 다니는 그런 친구들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훈 드리우다, 이거는 뭐냐? 자, 이거는 사전에 고정된 천이나 줄 따위가 아래로 늘어짐, 그렇게 돼 있죠. 자, 보세요. 이거는 글자 그대로 언덕 한자가 있으니까 반짝반짝 하는 거고, 또
딱딱한 무엇이 여러 개 있는 거고 특히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모양이죠. 그게 뭐냐? 문발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문발은 이 내부를 가리려고 문에다가 이렇게 걸어두는 가리개죠. 특히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구슬 같은 거를 깨가지고 매달아 둔다는 거예요. 정확히 문발이죠. 특히 이렇게 직접 빛을 받는다든지 또는 바람을 불면 이렇게 틈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사이로 빛이 새 들어와가지고 반짝반짝하는 그런 모습 연상이 되죠. 그거를 발염자를 써가지고 수렴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버드나무 역시 그렇습니다. 우선 가지가 땅에 닿을 정도로 길게 늘어졌죠. 그리고 특히 이게 무슨 뭐 인해 작용이라고 하던데 이 밤에는 줄기에서 반짝반짝 빛이 난답니다. 자, 사람들은 그거를 뭐 도깨비 불이다 해갖고 무서워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수양 버드를 할 때 이 글자를 쓰는 거죠. 자, 채찍주라는 글자입니다. 대죽자죠. 이렇게 대나무 손잡이에 이 문발처럼 뭐 가시를 달아놓은 매다 그 말이겠죠. 뭐 저울추라는 글자입니다. 세 글자죠. 자, 이 글자는 아래로 이렇게 곧게 늘어진 거니까 수직할 때 이 글자를 쓰죠. 그러니까 세부치를 매달아놨다 그 말인 거고. 자, 침타라는 글자는 이 글자니까 침이 뭐 흘러가지고 길게 늘어진 모양인데 근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쨌든 침이냐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마도 자, 이 글자에 언덕한이 있기 때문에 아니냐 하는 거죠. 자, 솥에 물이 끓으면 열기가 오르면서 솥뚜껑이 또 들썩거리면서 증기를 푸쉬 하고 뿜으면서 국물이 질질 흐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열이 받아가지고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지를 때 입에서 뭐 침이 튀고 또 침이 이렇게 질질 흐른다 그런 말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베풀다, 전하다, 물려주다 이런 건 뭐냐? 자, 이런 게 좀 어려운 건데 결과는 뭔가를 나눠준다는 건데 우선 누가 베풀고 누가 물려줍니까? 윗사람이겠죠. 자, 그러면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왕이죠. 그래서 한자는 왕 중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글자는 왕의 어떤 행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드리올수는 무너져 내리는 거죠. 자, 그래도 어떻게 되는데? 흑도자, 땅, 영토가 생겼지. 뭔 소리입니까? 적을 무너뜨리고 땅을 차지했다 그 말이 되는 거죠. 특히 이 글자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잘게 부서지는 모양이죠. 그래서 왕이 이렇게 해서 차지한 이 땅을 잘게 나눠 가지고 아래로 내려주는 그런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전쟁에서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영토를 나눠준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베풀어주다, 전하다, 뭐 물려주다, 내려주다 그런 뜻이 된다는 거죠. 자, 상금한자 졸음수 보겠습니다. 수면, 혼수, 자, 눈목자죠. 눈이 아래로 이렇게 축 늘어진다. 뭔 소리입니까? 졸려가지고 눈꺼풀이 내려온다 그 말이겠죠. 특히 이 글자는 중심을 잃고 무너져 내리는 거죠.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똑바로 서 있다가 졸려가지고 순간 중심을 잃고 휘청된다든지 또는요. 처음에는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다가도 곧 풀려가지고 이렇게 팔을 축 늘어뜨리고 졸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자, 다음 우편우자 보겠습니다. 고을읍자죠. 우편, 우표, 우체국. 자, 드리워진 고을이다. 근데 우편이다. 황당하죠. 자, 우선 우편이란 말은 정부 관할로 서신이나 물품을 다른 지역이나 나라로 보내는 일 그렇게 돼 있죠. 자, 드리울수라는 글자는 무너져 내리는 건데 그게 어디로 갑니까? 위에서 내려와서 중심을 싸고 있는 이 주변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자, 이거를 평면도로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중심에서 주위로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이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왕이 사는 도읍입니다. 이 주변에는 왕을 보호하려고 주위를 에워싸가지고 도시를 만들어 두는데 그거를 고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글자는 중심에 있는 도읍에서 이 주위를 싸고 있는 아래 도읍으로 왕의 명령장이라든지 물품 같은 거를 보내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특히 어떤 물건을 보낼까요? 앞에서 드리울수라는 글자는 적의 땅을 차지한 거니까 왕이 전리품을 나눠주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를 우편할 때 쓴다는 거죠. 자, 다음 이제 다를 찾아보겠습니다. 다르다, 원나다, 차이, 등급, 견주다, 등급을 매기다, 차별하다. 자, 우선 해서는 이렇게 써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지 멋대로 써놨죠. 뭐 양양자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자, 아무튼 이거는 드리울수라는 글자하고 왼좌라는 글자입니다. 자, 모든 이야기의 출발 청간도를 떼어놓고요. 자, 이것도 늘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해는 왼쪽에서 나와서 오른쪽으로 지나가죠. 근데 해는 왕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의 규칙입니다. 오른쪽은 왕이 가는 쪽이니까 그래서 오른쪽은 왕을 따르는 우리 편, 백성, 고을 그런 게 놓이는 거고 왼쪽은 반대쪽이니까 왕을 반대한다든지 또는 새로운 왕을 자리에 앉히려는 적이 존재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 글자는요. 드리울스라는 글자는 무너지는 거니까 기울어진 거죠. 그리고 이거는 왼쪽입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기울다 그 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쪽으로 기울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은 왼쪽은 반대쪽이니까 반대쪽으로 기울다. 그 말이 되는 거죠. 그 말이 뭐냐면 모두들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반대야. 내 생각은 왼쪽으로 기울었어. 내 입장은 달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가 다르다죠. 자, 그리고 이거 좀 어려운데 남과 다르다는 거는 남들보다 뛰어나거나 또는 못 미친다는 거죠. 특히 이 글자는 무너져 내리는, 그러니까 미끄러져 내려가는 모양이 되는 거고, 또 계층 구조 역시 이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험을 쳤는데 뛰어나면 위에 남고 그렇지 않으면 아래로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가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가 뭐 등급을 매기다 또는 뭐 견주다 그런 말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편차, 차등을 두다, 뭐 격차 할 때 쓰는 글자죠. 자, 그리고 이 글자는 왼좌인데 제가 왼쪽이 어째서 주변, 곁 그런 뜻이 된다고 했죠. 왜냐면은 우파는 왕을 따르니까 이쁘겠죠. 그래서 중앙에서 주요 요직을 다 차지를 하는데 좌파는 늘 반대만 하는 놈들이니까 꼴도 보기 싫겠죠. 그래서 변방으로 밀려나가지고 같은 관직을 하더라도 시골에서 뺑뺑이를 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글자는 드리울 숫자입니다. 무너져 내려가지고 중앙에서 주변으로 밀려난 거죠. 왜? 왼좌자. 좌파라서, 그러니까 반대파라서 그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 너는 반대한다고? 그러면 꼴도 보기 싫으니까 시골로 꺼져. 그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별하다 할 때 이 글자를 쓴다는 거죠. 달을 차는 금문에서 왼손과 지푸라기를 그린 것으로 왼손으로 새끼를 꼬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왼손으로 꼰 새끼는 오른손으로 하는 것에 비해 정확하지도 못하고 굵기가 가지런하지 못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들쑥날쑥하다, 차이, 모자라다 등의 뜻이 생긴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달을 차는 다른 벼 포기와 달리 유독 하나의 벼 포기가 왼쪽으로 이삭이 드리워진 데서 다르다는 뜻이 된 것이다.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정말 부럽다 부러워. 이따위로 하는데도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고 심지어 이 양반은 뭐 한국 어문의 뭐 편찬위원장, 뭐 어문의 이사, 뭐 한자 시험 부회장까지 하고 있으니 얼마나 부럽습니까? 왼손으로 새끼를 꼰다? 이 글자는 얼음 빙자고 언덕하냐? 그리고 어떤 미친놈이 한 손으로 새끼를 꼽니까 양손으로 비비죠. 그리고 왼손잡이가 들으면 조금 깨우뚱할 것 같은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자, 그리고 뭐 유독 하나의 벼 포기가 왼쪽으로 드리워졌다. 자, 어디? 어떤 거 말하는 거야? 어떤 게 유독 왼쪽으로 드리워졌다고? 응? 아니 뭐 이 포기를 말하는 거야? 아니면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자, 뉴 페이스입니다. 한자 시험 보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본다던데 한자 어문의 책을 쓰신 남기탁 교수님인데 제가 그동안 그러니까 교수 아니 허접들은 다 빼고 하영삼이 교수님하고 김원준 교수님 썰만 뭐라고 했는데 제가 좀 착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미안한 거야. 그래서 뉴 페이스를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를 돈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쓰레기를 돈을 주고 사는 그 참담한 기분을 아십니까? 그래도 나는 독자들을 위해서 한숨을 길게 쉬면서 결국에 샀다는 거죠. 자, 아무튼 이번은 책 서문에 이 학습서가 한자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훌륭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훌륭한 길잡이가 아니라 교수님께서 얼마나 한자 교육을 망치고 있는지 이 책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제가 하나하나 지적을 해드리도록 하겠다는 거죠. 한자 시험을 보는 거는 좋은 일이죠. 역시 한자 시험을 주관하는 것도 좋은 일인데 근데 이따위로 한자 설명을 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려면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모르면 그냥 통으로 외우라고 하든가. 아무튼 이 한국 어문회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시험 교재로 공부를 하면 한자 망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로 배워가지고 자격증을 따고 또 이걸로 학생들을 가르치겠죠? 그럼 이제는 정말로 개망신 나가는 거죠. 제가 하는 식으로 학생들이 질문을 몇 번 했다. 그러면 앞으로 강의 못해.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아무튼 바쁘니까 일단 꺼지시고. 자, 다음 이제 붙을착 보겠습니다. 붙다, 옷을 입다, 머리에 쓰다, 뭐 신을 친다, 다다르다, 정하다, 시작하다, 착용, 착복, 밀착하다, 집착, 정착, 착석, 도착, 착륙하다, 뭐 착공. 자, 많이 쓰는 글자인데 문제는 이 글자 소전체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글자는 뭡니까? 양양자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런 글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는 영원히 누구도 풀 수 없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설명 끝이라는 거죠. 자, 다만 한자에는 또 뭔가 해내야 되겠죠. 결론은 뭐냐? 이거는 이 달을 찾자고 견주어서 보면은 이거는 드리울 숫자하고 아래는 눈목이 아니냐 그렇게밖에
추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해놓고 봤더니 헐 이거는 앞에서 본 졸음 숫자하고 글자 구성이 거의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흑토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글자는 졸다는 뜻일까요? 눈꺼풀을 들이우다 내리다. 자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추정을 해보면 졸음수라는 글자는 조는 겁니다. 이렇게 끔뻑끔뻑 조는 거니까 눈을 떴다 감았다 한다는 거죠. 자 근데 붙을 착자는 이 눈목자가 아래에 있으니까 아예 이 눈꺼풀을 내린 닫은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게 아니라 들러붙다 또는요 이거는 외부로 드러난 이 눈동자에 커프를 씌우는 거니까 몸에 뭔가 씌우다 그런 의미가 된 게 아니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알몸에 옷이라는 커프를 씌운 거를 착복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 글자는 커프를 씌우다 또는 뭐 들러붙다 그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착석이라는 거 뭐 자리에 뭐 엉덩이를 붙이고 앉다는 거고 착륙이라는 거는 뭐 육지에 뭐 들러붙다 뭐 다다르다 그런 경우가 있죠. 자 다음 본디소 뭐 힐소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본디 바탕 처음 뭐 성질 희다 깊다 질박하다 소재 원소 요소 간소 소박하다 뭐 검소하다 할 때 쓰는데 자 우선 해설을 보니까 이번에는 이거를 주인 주장대로 바꿔놨죠.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거. 자 아무튼 이게 한두 번입니까?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본디라는 말은 사전에 사물이 전하에 내려온 그 처음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처음 상태 그대로다 그 말인 거죠. 예를 들면은 이쪽은 아이유의 본디 모습 쌩얼이고 이쪽은 머리에 막 색을 입히고 뭐 얼굴에는 떡칠을 한 아이유라고 치죠. 그러니까 이렇게 화장을 안 한 맨얼굴이다. 그러니까 꾸민 데가 없이 수수하다 그 말인데 그러니까 이 글자는 지금 이 모습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뭔 소리냐. 우선 드리울스라는 글자는 무너져 내리는 거니까 쓸려 내려가는 모양이죠. 자 지금 여러분 어깨에 먼지가 묻었다고 치죠. 자 그러면 그 먼지를 이렇게 털어내면은 씻어내면은 아래로 쓸려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런 말들 역시 늘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다 그 말인 거죠. 자 그러면 이 글자는 가는 실명이니까 실에서 뭔가를 뭐 털어내고 씻어냈다 그 말인 거죠. 이게 뭔 소리냐. 누에는 이렇게 나뭇가지라든지 풀 이런 데 실을 뱉고 이렇게 집을 짓는데 그래서 나뭇잎이라든지 나뭇가지 잡풀 등등등 그런 불순물이 들러붙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털어냈다는 겁니다. 바로 불순물을 털어낸 실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염료를 솥에 넣고 끓여. 그러고 나서 염색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형형색색의 실로 변하면은 이거를 짜갖고 비단을 만들겠죠. 자, 그런데요. 제가 앞에서 이 글자는 불순물을 털어내다 또는 씻어내다 그런 거라고 했죠. 자, 이거를 달리 말하면 뭡니까? 때를 씻어냈다 그 말인 거죠. 때는 다른 말로 얼룩이고 얼룩은 물이 든 거죠. 자, 그러면 이 글자는 뭡니까? 실이 불순물도 이렇게 깨끗이 털어내고 물들이지도 않은 처음 상태의 깨끗한 실 바로 이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복잡한 글자를 골라가지고 이런 모양을 표현을 했느냐. 왜냐면은 이 글자에 얼음빙자가 있기 때문이겠죠. 얼음은 찹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로 염색하지 않은 그러니까 물들이지 않았다 그 말이 되는 거죠. 자 결국에 이 글자는 이렇게 물들이지 않았다 그 말은 겉모습이라든지 다른 성질로 변하지 않았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가 희다, 본디, 바탕, 처음, 성질 그런 뜻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 여자는 지금 발라당 까져갖고 머리를 물들이고 얼굴에 떡칠을 했는데 아이유는 물들이지 않은 최초의 모습, 생얼을 간직하고 있죠. 이럴 때 우리는 저 친구는 말이야 참 수수해. 꾸미는 법이 없어. 세상에 때가 안 묻었어. 참 소박해 그러죠. 그래서 이 글자를 간소하다, 소박하다, 검소하다 할 때 쓴다는 거죠. 또 이 실은 비단을 짜는 원료로 쓰이니까 부품의 어떤 소재라든지 다른 것과 섞이지 않은 그러니까 순수한 물질의 상태, 원소 할 때 이 글자를 쓴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좀 설명이 굉장히 좀 어려운데 힘든데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은 이렇게 관련된 말들이 떼지어 다니는 그 맥락이라는 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이 글자 해석은 안 됩니다. 본디소는 누에고치에서 뽑은 실이 희고 이것은 비단을 짜는 바탕이 된다는 데서 본디 희다는 뜻이 된 것이다. 자, 딱 봐도 거짓말이죠. 이 주인주라는 글자가 어째서 뽑다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같은 책에서 이분은 드리울 숫자를 초목의 꽃이나 잎이 늘어져 있는 데서 드리우다는 뜻이다 라고 하지 않았나요? 자 그러면 이 글자는 실이 들어오진 모양이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대충 말이 되게끔 써놨지만은 근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한자 시험 볼 때 이 한국 어문의 교재로 하면은 망한다는 거죠.
자, 이제 끝으로 빛나라 자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다 화려하다 찬란하다 호화롭다 번성하다 꽃 중구. 화려하다 화사하다 호화롭다 영화롭다 화혼 뭐 승화 중화 화교. 중국인들이 스스로를 중화라고 하는데 그때 쓰는 글자입니다. 자, 이거는 빛나라라는 글자죠. 이거는 드리울 숫자하고 어조사우라는 글자입니다. 어조사우자는 두이자하고 스물은인데 보세요. 이 언덕한이라는 글자는 솥에 물이 끓어가지고 뚜껑이 들썩이는 모양이죠. 그러다가 물이 이렇게 넘쳤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한다? 한자의 규칙입니다. 이 글자를 해가 나오는 왼쪽으로 돌리면 된다는 거죠. 끓어 넘쳐가지고 밖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치라는 담을 넘다 또는 넘치다. 자, 높이뛰기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어라 달려가지고 이 2m의 담을 넘었다가 치죠. 자, 이게 내 한계라는 거예요. 근데 칼루이스가 3m를 넘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요. 나하고 칼루이스는 격차가 있죠. 그래서 두이자로 써준 거죠. 무슨 격차입니까? 넘을 수 없는, 그러니까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격차가 있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라는 말이 됩니다. 왜? 나의 성적은 2m까지야. 그 이상은 안 돼. 그 말이죠. 또는요. 솥에 물이 끓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물이 막혀가지고 이렇게 넘지를 못한다. 그 말인 거예요. 왜? 이 솥이 너무 깊어가지고 이 물이 아가리하고 격차가 있어서 넘지를 못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글자는 깊다, 오목하다, 움푹하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이건 앞에다 다 한 얘기니까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책을 좀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이 글자는 글자 그대로입니다. 풀숫자입니다. 나 풀이야. 근데 드리울 숫자 드리워졌어 또는 늘어졌어.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조사 우자 속이 오목해 깊어 그 말이죠. 그게 뭡니까? 꽃이 활짝 피어 있는 모양이죠. 중심이 푹 꺼져 있고 주위에는 꽃잎이 달렸는데 축 늘어진 모양이라는 거죠. 자, 참고로 풀초자가 없긴 하지만은 활짝 필이라는 글자가 있죠. 자, 이 가죽이라는 글자는 에워싼 거니까 주위에 꽃들이 만발했다 그 말이겠죠. 자, 이 꽃은 외형이 아름답고 또 주위에 좋은 향기를 퍼뜨리기 때문에 아름답고 뭐 덕이 높은 사람 또는 뭐 돋보이는 존재를 상징하죠. 특히 드리울 수라는 글자는 반짝이면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고 또 어조사 우라는 글자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격차입니다. 그래서 출중한 실력으로 누구도 해내기 힘든 일을 해내가지고 큰 공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꽃세례를 받는 모습이 연상이 되죠. 자, 그래서 햇살이 내리쬐을 때 그 빛을 받아갖고 반짝반짝 꽃잎이 날리는 벚나무를 표현하려고 이 글자를 쓴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 글자는 크게 명성을 얻다 또는 크게 성공하다, 번성하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야말로 화려하고 영화로운 모습이죠. 자, 자꾸만 집에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한심하게 한자를 배워왔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참으로 고마운 쓰레기죠. 자,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어떻게든 더 팔아먹으려고 최후의 발악을 하겠지만은 이것들은 곧 싹 사라질 거고 그 자리를 그야말로 위대한 한자 열애가 대신할 거라는 거죠. 남기탁 교수님은 과연 그토록 본인이 바라는 교육 현장에서 사라진 이 한자 교육을 복원시킬 수 있을까요? 남기탁 교수님은 과연 학자의 양심으로 스스로 이 쓰레기를 불태울 수 있을까요? 그게 오늘의 의문입니다.